최근에 배를 본 적이 있나요? 한참 됐다고요? 항구에 있는 크루즈 선박이나 컨테이너선을 상상해 보세요. 혹시 선체 아랫부분이 항상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걸 알아채셨나요? 물 아래로 잠기는 부분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화려한 색깔의 페인트로 칠한 걸까요? 중요한 점은 초기의 배들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은 나무를 먹는 벌레, 따개비, 해초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물속에 잠기는 선체 부분을 구리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페인트가 붉은색으로 보이게 한 건 구리였죠. 구리 페인트 덕분에 선박은 보호를 받았고 물 아래 잠기는 부분에 쌓이게 되는 이물질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물질들은 선박의 구조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항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즉, 배가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없고 물을 통과할 때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요즘은 모든 색깔의 페인트에 특수 선박 보호 성분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는 여전히 오래된 해안 전통을 기리고 유지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칠해집니다. 옛 것을 보존하자는 거죠. 또한 보통 뱃머리 쪽으로 수직으로 쓰인 숫자들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빨간색 배경은 이 숫자가 더 눈에 잘 띄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배가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배에 많은 무게가 실릴수록 선박은 물속으로 더 깊게 내려앉게 됩니다. 특별한 페인트로 배의 선체를 아무리 잘 칠해서 보호한다고 해도 따개비나 이물질이 자라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항구에 배를 대고 나서 그 이물질들을 긁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항구는 선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먼 바다에서 오는 배들은 원래 그곳에 살지 않는 종의 해초와 바다 생물을 싣고 오게 되는데요. 그건 지역 생태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띄었거나 궁금했던 선박에 대한 다른 특이한 점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형 화물선과 크루즈 선박에 관한 다른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 화물의 거의 95%가 선박으로 운송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가게, 전자제품 가게, 심지어 식료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상품들, 네, 이들 모두 아마 큰 배를 타고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 2천만 개의 컨테이너가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2,000개에서 1만 개의 컨테이너가 운반 도중 바다로 손실됩니다. 여러분의 사라진 속보가 바닷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1년 이내 일반 컨테이너선은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의 4분의 3 정도로 운항합니다. 가장 큰 화물선은 무려 7억 4,500만 개의 바나나를 실은 1만 8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만 해도 엄청나겠죠? 일반 화물용 컨테이너는 8천 개 이상의 신발 상자를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머스크는 1996년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운영업체입니다. 이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만 쌓아 올려도 7,530개의 에펠탑과 같을 거예요. 만약 그 컨테이너들을 한 줄로 정렬한다면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돌 겁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모든 화물을 트럭에 실으면 늘어선 트럭이 96km 이상 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요. 전 세계 선박 승무원 중 3분의 1이 공해상에 나가 있는 동안 외부와의 교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10%의 선원들만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입니다. 150만 명 이상의 선원들이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선 엔진은 일반 승용차보다 1,000배 이상 더 강력합니다. 동시에 이런 선박은 보통 시속 42km를 넘지 않습니다. 크루즈 선박도 화물선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약 시속 37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왜 크루즈 선박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겠네요. 높이를 두려워한다면 크루즈 선박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 거대한 선박들은 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대형 크루즈 선박은 16층 건물 높이에 달합니다. 크루즈 선박은 종종 구조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행하고 있는 선박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몇몇 어부들을 구하기 위해 멈추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임무는 생각보다 자주 수행됩니다. 크루즈 선박은 조난 신호를 받고 항로를 변경하여 좌초된 선원들을 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난파된 선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고 이후 모든 배들은 승객 모두를 위해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이 규칙 때문에 배가 가라앉았던 적이 있어요. 1915년 SS 이스트랜드호가 오데호를 횡단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박에는 모든 승객들을 위한 여분의 뗏목과 구명조끼, 구명보트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배가 뒤집히고 가라앉았어요. 아이러니하죠. 크루즈 선실은 배와 별도로 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조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작업이 끝나면 조선소로 옮겨져 선박에 주가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실과 배 자체가 다른 업체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크루즈 업체들은 고객에게 몇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45일 동안 6대륙 51개국 112개 항구로 여행하는 초장거리 크루즈도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1억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다면, 그리고 배멀미를 하지 않는다면, 꿈 같은 얘기네요. 크루즈선에 다진 앵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장장 11톤이나 나가죠. 참고로 이것은 아프리카 코끼리 2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가능하다면 닻을 내리는 것을 피하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교한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하는 걸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크루즈선 객실 벽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재 안전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석골이나 클립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현명한 방법이죠. 일주간의 크루즈 여행 동안 대형 선박은 800kg의 커피, 4000kg의 상추, 45,000개의 달걀, 그리고 2만 개의 아이스크림 콘을 사용합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다 먹는 거죠? 큰 크루즈 선박은 작은 도시처럼 기능하고 직접 배에 물 여과 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크루즈선에 탈 때 수돗물을 마시는 걸 찝찝해할 필요가 없어요. 크루즈 선박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타고 있지만 치과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배에는 치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면 실내 객실이 시간을 보내기에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일부 크루즈 회사들은 객실 내에 가상 발코니를 설치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발코니들은 객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멋진 점은 바깥 풍경이 배 위에서의 여러분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크루즈선은 연료를 많이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선박은 바다에서 매일 45만 6,035리터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1년에 평균 2,600만 리터에 달합니다. 크루즈선 곳곳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만은 아닙니다. 카메라의 도움으로 승무원들은 선내 활동들을 볼 수 있고 어떤 것이 손님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바쁜 식사 시간이나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선호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정보를 분석하고 승객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방법을 결정하죠. 대형 크루즈선에는 2,000명이 넘는 승무원이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선박들을 건조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1조 원 이상이 들 수 있어요. 크루즈선은 첫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물 밑에 있는 선체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큼 크고 길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건 그렇고 승객들의 객실과 달리 승무원들의 침실은 수선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승무원들과 마주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닻을 올리고 묶여있던 밧줄을 풀고 바다로 향할 때입니다. 그리고 난간 너머로 구토를 할지도 몰라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도 있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즐기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